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여당 출입하는 기자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야당 출입하는 기자,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128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승원님, 오늘도 잔업하면서 용접일 하는데 힘드시겠다. 땀이 줄줄 흐르네요. 네.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있어서 행복해요. 여성시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멋진 국회 소식 부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분이 오늘 문자 주신 게 아니라 무려 어제 보내주신 문자예요. 그러니까 용접하시면서 엄청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언제 나오나 목 빠지게 지금 24시간 기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7128번님. 네. 오늘도 뭐 재밌는 소식 많이 있습니까? 다 그게 우울합니까? 문제가요. 요새 외교 안보에 정말 큰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회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군요. 예, 없다시피 해서 그렇죠. 사실- 이슈가 그쪽 확 예, 쏠려서. 국회팀 기자들이 지금 외교안보팀으로 끌려가서 네, 그쪽 일을 하고 있느라 지금 국회 소식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사도 안 나오고요. 잘. 오늘 어쨌든 이번 주 그럼 전반적인 여의도 분위기는 어땠나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북한 열심히 북한 문제로 계속. 북한 문제로 계속 바빴고요. 예. 야당도 뭐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열리면 거의 북한 이슈 관련된 뭐 회의가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거의 북한 이슈 아니고는 뭐 저희도 기사 쓰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죠. 뭐 지면 이런, 자체가. 네,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어제죠.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별세하면서 보수 인사들이 오늘 많이 그 빈소를 좀 찾아서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뭐 박진 의원, 뭐 박대출 의원, 뭐 홍준표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보수 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그 빈소 찾았는데요.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찾아서 11대랑 11대에 좀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좀 애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위기 상황이고 북한이 정말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더 충격, 그리고 이거 이제 항상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의 몫이니까 충격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게 왜 하필이면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번에 2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 날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폭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충격이 굉장히 큰 네. 것 같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엔간하면 안 하는 거죠. 네네. 웬만하면 안 하는 건데 비판 의식이 없다는 게 예. 아니라 표현을 안 한다. 표현을 안 네네. 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잘 지내보자 뭐 전단 안 된다 이 정도만 갔는데 갑자기 이제 금도를 넘었다. 북한은 이제 안 된다. 네. 그래서 실망했다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요. 네. 심지어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라고 이제 정기적인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표현한 게 북한의 저급한 불량 행동을 엄중히 경고한다.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그러네요. 북한을 상대로 저급한 한. 불량행동. 네. 근데 이런 발언들만 보고 북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완전 바뀌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기조는 좀 계속 가는 것 같고요. 그게 이해찬 대표가 오늘 정경도 국방부 장관하고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모아서 이제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열었거든요. 네. 여기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 길이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에서 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스탠스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실망한 눈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화 이외에는 또 방법이 없는 게 또 그렇죠. 현실적인 네. 고민이기도 하죠. 장나래 기자, 야당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뭐 강력히 성토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야당에서는. 야당은 네. 지금 어쨌든 상임위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교안보 특위를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고 네. 뭐 소속 의원들이 뭐 규탄 결의안 같은 걸 제출하기도 하는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특위에서는 좀 상당히 대북 강경론들이 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한기호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그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무장론을 사실 위협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런 오늘 또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네, 이제 뭐 평화란 단어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경한 발언들을 좀 하기도 했고요. 네.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비행금지 구역과 NLL을 9.19 합의 이전으로 되돌려야지 진짜 뭐 제대로 된 군사 대비 태세다라고 주장을 좀 강경한 주장을 하기도 했고 네. 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휴전선 전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 조치도 하고 해외 북한 자산 압류 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도 하자. 그래서 좀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 그냥 강경론이네요. 네, 그쵸. 대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알겠습니까? 그 특위는 아무래도 이 뭐 군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주로 그렇고요. 뭐 그 태영호, 지성호 의원 두 의원 네네. 탈북자 출신이죠. 그 두 의원도 속해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당내에서는 지금 거의 문재인 정부 비판론 쪽으로도 많이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북한 규탄도 좀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에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네. 처리를 좀 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게 또 이게 물 건너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애매한 게 네. 이제 속도 조절, 약간 시간을 갖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왜냐하면 남북관계 해결책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이게 바로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한 변함은 없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 현재로서 무리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정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국회 제출하면 그거는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출하면 추진하겠다. 제출하면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준석 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북한 관련 위기를 알아서들 잘 해보시라. 또 그런가 하면 하태경, 장제원 의원 등은 비상시국인 만큼 통합당이 국방위, 외통위 또 정보위에는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게 국가적인 일이니까 초당적인 어떤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통합당 내부 의견이 많이 엇갈리나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 특위 발언만 보면은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강경파와 이렇게 실리파가 좀 나눠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성일종 의원 비대위 의원인데 성일종 의원도 이제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핑계가 지금 대북 문제인데 이게 이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근데 여당이 무슨 낯으로 이 일을 핑계 삼아서 국회를 정상화하냐? 네. 뭐 우리 당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밀도 있게 대북 문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비대위 내에서도 이렇게 꾸려서 하고 지금 뭐 특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네. 하태경,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한 현안 관련된 상임위만 먼저 열자라는 주장이거든요. 네네. 뭐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이런 거를 열어서 일단 이 문제라도 좀 해결해 보자라는 주장이 있고 또 초선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정말 국가 안보 위기인데 이 앞에서 18개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서 사실 어느 주장이 더 우세하다라는 걸 말하기 어렵게 다 주장이 좀 다르게 엇갈리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네네 모아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빨리빨리 좀 일을 하고 싶은데 막혀 있으니까 더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중요한 건 결국은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런 건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인가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절에서 절에 들어 네, 사의 가셔서. 표명하고 절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언론 통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 그러니까 다시 이제 협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를 일단 일부라도 참여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네. 민주당이 매번 우리가 발목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 없이 단독으로 하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해봐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했던 최악의 답변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아직까지 이 북한 이슈로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지금 당장 돌아오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좀 뜻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니까 여야가 협치를 하려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수 횡포를 부려놓고서 네. 그걸 책임을 왜 우리한테 지라고 하냐. 스스로 책임져라. 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기가 참 애매할 텐데
통합당에서는 또 원내대표 뽑을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걸 네. 당내에서 또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뭐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기다린다. 대부분 주호영 원내대표가 못하지 않았다 뭐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많기 민주당이 때문에. 잘못한 거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민주당이 무슨 물어붙였다 잘못을 뭐 이런 음. 주장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말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이런 지금 얘기는 전혀 전혀 안 진행이 나온다.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랑은 주로 누가 이렇게 소통을 하나요? 소위 뭐 측근이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이 좀 소통을 하나요? 조영 원내대표는 네네. 되게 친하신 분들이 되게 두루두루 두루두루? 연락, 네네네 어. 비대위원회에서도 연락하고 그냥 의원들도 나도 연락해봤는데 뭐 진짜 마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좀 진짜 협상이 아니었다. 너무 통보였다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협박을 당했다. 이거 가질래? 네. 아니면은 우리 다 가질게. 약간 이렇게 협박을 당해서 진짜 이제 할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측근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근데 또 그러면서도 그럼 아예 관심이 없는 상황은 또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못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황이 바뀌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이 떠난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확인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법사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들어올 마음은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협박을 했다는데요, 김진아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협박을 했을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네. 민주당이 열심히 강압적으로 열심히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거 하는 뭡니까? 과정에서 보다 보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출입 기자로서 잠깐 해봤습니다. 네. 3910번님은 여당 출입하는 김진아 기자님, 민주당에서는 어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랑 친한가요? 이럴 때 가서 설득하면 뭘 모르는 소린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정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랑 오. 친했는지. 정말 생각해 보지 못해서 이거 되게 좋은 조언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민주당 의원 중에 주호영 원내대표 친하다고 말씀한 분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당내에서 끼리끼리는 친해도 여야를 넘나들면서 친한 의원들은 그렇게 많진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지원, 이제는 네. 전 의원. 그래도 저희가 뭐 이렇게 사석에서 뭐 그래도 야당 의원하고 누구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름이 들어본 적이 제 아, 기억에는 그렇군요. 없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의원들한테 혹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다리를 놔드릴까요? 뭐 이런 네. 거라도 해봐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 메신저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뭔가 또 정말 돌파하는 좋은 계기를 지적이셨어요. 네. 마련하기도 하니까 뭐 취재거리가 하나 나왔네요. 오, 재밌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이템 고맙습니다. 축축하겠습니다. 후배들이 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후배들이. 친한지 알아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네, 참고로 김진아 기자는 지금도 기부스를 풀지 못하고 쩔뚝대면서 제가 네. 곧 풉니다. 이제 부활의 날만 남았습니다. 부활의 날만. 네. 더 자세한 소식을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은 이 순간에 사의 표명한 것이 타이밍이 적절했느냐, 어떻게 보면 또 무책임하다, 뭔가 조금 더 해결하고 갔어야 되지 않겠냐, 혹은 적절할 시기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 이거 극단적으로 좀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그 의원들의 사의 표명?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 아니면 개별 전화 물어보면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도 카운터 파트너는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너무 실패가 컸고 네. 또 북한에 뭔가 이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는 좀 타당한 것 같은데 대신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바꾸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 후보군으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어떤 분이 거론되고 어떤 분이 유력해 보입니까? 이 하마평 나올 때마다 여당 출입 기자들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미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열심히 알아보면 많이 좁혀지는 게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그리고 또 대통령 전 비서실장인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이렇게 좀 많이 좁혀지고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분들한테 조금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제의를 받았냐면 아니 지금 어떻게 그 제의를 받냐 사의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네, 네. 왜냐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제가 안 처리가 안 했습니다. 됐다, 예. 사표가. 이게 보류된 네. 건 아니고요. 좀 보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제의가 오면은 하겠냐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냐. 약간 또 정해진 그러면, 답변이죠. 예, 네. 하고 싶으신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 같고 좀 많이 검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네. 뭐 이인영 전 원내대표죠. 네. 뭐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게 무게감들이나 비중이나 그렇죠. 혹은 뭐 네. 통일 문제 관심도를 관심도 본다면 있고 또 북한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분들로 중심으로 하는데 다 지금 공통점은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의견들을 물어봤을 때 이번에 학자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이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고 또 북한을 상대로 해서 좀 힘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네. 2922번님, 오늘 김진아 기자한테 질문이 좀 많이 오는 분위기네요. 김진아 기자님, 통일부 장관 민주당 내에서 임명하신다면 누구 하시겠어요? 지금 후배들이 막 김진아 기자 괴롭히려고 보내는 거 아니겠죠? 네. 아니 어렵네요. 오늘따라 질문이 정말 예리하고요. 되게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지금 난감한데 평소에. 네. 네. 근데 저라면 저도 이번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정치인이 이번에는 할 좋은 타이밍인 네.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하기 좋은 타이밍. 예전에 통일부 장관 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힘 있는 또 뭐 위치가 좀 있는 정치인들이 할 경우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네, 이제 추진력. 판단력, 추진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다른 이제 뭐 교수, 학자 출신들, 뭐 관료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여권에서도 많이 점치지 않나?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취재를 했을 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뭐 좀 비판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다 갈아라 이거죠. 지금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바꿔야 된다.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네.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원구성도 안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 그렇군요. 원구성을 좀 네. 하셔야 다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성시대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6개만 뽑은 거죠. 법사위원장을 그렇죠. 포함해서 네. 6개만 뽑고 나머지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까지? 그게 오늘 오후에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이제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에서 두 분이 만나러 갔거든요. 이제 네. 박병석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제 별 얘기는 없었는데 그 박병석 국회의장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김영진 수석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미정인 것 같습니다. 좀 유보적인 입장. 예, 내일 열릴지 안 열릴지. 그런데 과연 열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제 뭔가 조금 호흡을 가다듬겠다. 이렇게 쭉 밀어붙이진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법사위원장을 어쨌든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일 열어서 뽑아보자라고 좀 뉘앙스를 전달한 것 같은데 박병석 의장이 딱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거 정확하게 보면은 의장이. 네. 아직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네. 좀 되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본회의가 다 여당 중심으로 열려왔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여당 중심으로 열리게 되면 그럼 부담이 국회의장은 이제 뭐 민주당 원래 소속이었으니까 지금은 무소속인데요.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역시 한쪽으로 굽는다라는 인식을 너무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사실은 통합당이에요. 그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절에서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원구성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미 법사위라는 게 넘어가 버렸으니 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타개책 뭐가 있습니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도 법사위를 무르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출구 전략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통합당한테도 시간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도 있는데 북한 도발도까지 겹치면서 계속 등원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가 있겠냐. 네.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뭐 한계도 지금 뭐 국가 안보 위기에는 뭐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래 끌지는 못할 거다. 네. 근데 사실 운도 정말 없다. 이렇게 딱 맞아요. 강수를 던지고 나갔는데 바로 네. 북한 도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초점이 네, 이렇게. 많이 흐려지고 덮이고 이랬는데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그 단독 상임위 선출 잘했다가 52.4%로 나왔어요. 네. 잘못했다가 36.5%로 어떻게 여론조사까지. 네, 여론조사까지 편이 아닌 상황이니까 정말 네. 이제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장외로 나갔을 텐데 그것도 네네. 이제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장외는 안 된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원내 투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일단 상임위를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냐 여기서부터 좀 입장이 갈리고요. 그래서 자체로 지금 뭐 테스크포스 꾸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뭐 얼마나 현안 논의가 가능할지 네. 그것도 미지수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북한 이슈일 때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떠냐 그 이런 명분을 의견 가지고 들어오는 게 그렇죠. 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뭐 힘을 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의견이 엇갈리면서 출구 전략을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데 언제 이제 어느 명분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뭐 명분을 여당에서 조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럴 때는 그 모양새가 좋은데 그렇죠. 여당에서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북한이 한 번 더 네? 너무 위험한 발언. 위험한 말인데 아니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도발한다는 게 더 위기가 아니라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위기가 있으면 아니면 또 뭐 강경한 발언을 하면은 그때는 아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제는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여당에서도 모른 척 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아유 뭐 그렇게 한다더니 들어왔어 이러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일단 들어오는 걸 환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완보 이슈. 예. 지금 그 장나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원장 자리 다시 물러야 된다,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렇군요. 단호하시네요. 그렇군요. 이거를 물으기에는 너무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기 그쵸.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법무부 업무부 보고도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5017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진행자님, 기자님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여당 출입하면 여당 편이 되고 야당 출입하면 야당 편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키역. 네. 그렇습니까? 오늘따라 자가진단.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예리하시네요. 정말 예리한데 제가 진짜 드리면 편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욕을 합니다. 아, 내부적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하면 왜 민주당한테 자꾸 이러지 통합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 저것 보라고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뭐 더 기자들이 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편을 들어서 취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더 세세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라는 식으로 더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재는 편된다는- 개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장나래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네. 뭔가 근데 좀 지금은 사실 통합당 기자들이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네. 같이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무력해진다. 네, 같이 무력해지고 네. 그리고 좀 이런 부분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출입 기자로서도 그게 이제 좀 자꾸 단점이 눈에 그죠. 띄니까 왜 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예. 해서 좀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편을 든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8906번님 역시나 오늘도 여성시대는 뉴스인 듯 뉴스 아닌 뉴스네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였고요.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